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8년 12월 28일 농업과학원 창립 70돌을 맞으며 역사적 서한 농업과학 부문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를 보내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농업과학원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을 김근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현식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나라의 식량 문제를 지켜세워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과학 부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나라의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당 농업정책의 근본 요구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종남 국장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며 농업과학 발전에서 생명선으로 되는 문제들을 밝혀주신 데 대해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현식이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농업과학연구기관들 앞에 나선 기본과학원, 농업 생산의 중요한 고리들인 종작 문제, 영농기술 문제, 종합적 기계화론 문제를 푸는 데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선 당의 종자혁명 방침을 나라의 농업과 농업과학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량 품종은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고 불리한 환경 조건에 대한 견딜성이 강한 품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역사적 소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해인 2019년 10월 조선인민군 제1116호 농장을 찾으시어 농업과학연구 부문에서 소출이 높고 생육기일이 짧은 우수한 농작물들을 육종하는 데 중심을 두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킬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선진적인 농업과학 기술에 토대하여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며 지력을 높이고 관계체계를 완비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기후조건이 어떠하든 올해를 또다시 풍작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주동지서 가르쳐준 대로 과학농사 제일주만 틀어지고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농업부문 과학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결같은 의지였습니다.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당정인의 제8기 제14 전원회에서 이제 재해성 이상기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넣으면서도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질적으로 짓는다면 지난해 못지않은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학분 고무를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한 청주동지 순간 뜻을 높여 들고 그러면서 소장 동지는 지난 6년간 농업과학원에서는 병해충에 잘 견디고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 속에서도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작물을 육종하는 과학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올해의 침수 피해와 이염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 품종을 육종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오리 농사에서 큰 운을 냈다고 했습니다. 식물보호학연구소 부소장 리현철 동지는 올해 연구소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개발한 표종자 소독제와 유기질 속성 발효 복합균을 전국의 10여만 정부에 도입했는데 도입한 농장들에서 정보당 평균 500kg, 최고 1톤 이상 증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체 농업과학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구치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사회주의 리상향,
문화적인 리상천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위대한 당 중앙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새 집들이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민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드팀없이 실행해 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서 금야군 읍농장에 사회주의 농촌 문명을 자랑하는 선경마을이 솟아났습니다.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 정책에 또받들려 희한하게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과 어울리게 지방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린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줄비하게 들어앉은 읍농장의 전경은 산천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노동당 시대의 전변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농촌 건설 정책을 높이 받들고 금야군에서는 시공용량 편성과 건설 장비,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마감 건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따라 세우면서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에 이어 농장마을이 들썩하게 농악이 울리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 새집의 주인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금 새 살림집을 받아하는 우리 농장원들은 너도 나도 내년에는 농사를 잘하여 다수학 농장원이 되겠다고. 농업 근로자들은 인민이 바라는 일이라면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문스님의 품이야말로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오보이의 품이라고 격정을 돋쳤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지방이 변하고 농촌이 진흥하는 새 시대에 신양군 인평농장과 삼파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제 눈에 띄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기 위해 신양군에서는 시공용량 편성과 건설 장비,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공사 조직과 기술 지도를 심화시켜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건설된 문화주택들은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천으로 전변시킬 때 대한 우리 당 농촌 건설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한시의 새집들을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은 노동당 시대에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주인된 궁지를 안고 전 세대 애국농민들의 투쟁 기품과 전통을 꿋꿋이 이어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국가 부흥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변혁적인 실체들을 연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이 모든 값진 제보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을 비상히 증대시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 거창한 변혁과 성공회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며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진 속도를 가속화하고 발전을 일으켜온 우리 인민의 자립자력이 나온 소중한 산하들입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함흥 학생 신발 공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운다는 긍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공법들을 활용해서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완료했으며 도안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신발 생산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고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성심을 다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비서 위철수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섭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학생들에게 질 좋고 맵시 있는 다양한 신발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당의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구상에 또 받들려 최희숙 함흥교원대학이 새로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대학에는 다기능화된 실험실들과 교실들을 갖춘 교사와 전자도서관, 체육관, 기숙사를 비롯해서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끝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 도들에서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로 해서 교원대학과 사범대학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서 교원들의 교수교양과 학생들의 학과 학습, 생활조건 보장의 편리하게 설계를 앞세우고 선진 과학기술 성과와 시공 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비서 위철수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섭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축구학교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되는 함경남도 축구학교 배치 계획안과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학교 건설을 잘하도록 운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은 당의 주체적 건축 미학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서 설계를 완성한 데 맞게 건설 역량과 자재, 설비 보장을 따라 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진척시켰습니다. 이들은 기초공사를 와닥닥 해제낀 데 이어 골조공사와 내부 미장 등을 시공의 요구대로 진행해서 학교를 체육교육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 미감이 나게 완공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비서 최흥조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축구학교 교직원 학생들, 건설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황명철 동지가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구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일반 학과목과 축구리론 교육을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교실들과 운동장, 기숙사를 비롯해서 모든 조건이 구비된 축구학교가 번듯하게 일떠섬으로써 더 많은 선수 후비들을 키워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함경북도의 총진 즉석국수 공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각 도들이 즉석국수 공장을 일떠 세우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진 즉석국수 공장 배치 계획안과 설계안도 몸소 보아주시면서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끝전이 갖춰진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비서 김정섭 동지, 도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수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나라의 교육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는 데서 2024년이 더 큰 변혁의 해가 되도록 할 때를 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 보통교육 부문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증대됐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에 또 받들려 올해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혁적 실체들이 연이어 마련돼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더 굳건히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당조항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에서는 나라의 교육 수준을 세계 선진국 수준에 하루빨리 올려 세우는 데서 올해 2024년이 더 큰 변혁의 해로 될 대한 가업이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방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히 진행된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는 황철명 교육성 국장은 올해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교육 사업을 중시하고 적극 후원하는 기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다고 하면서 특히 교육 지원 사업을 일부 개별적 후원단체들에 국한된 사업으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 직접 책임지고 완강하고 실속 있게 내밀어 뚜렷한 결실로 맺은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강동군 송가고급중학교와 18개의 산골 분교들을 새 교사와 교구 비품들을 일식으로 갖춘 번복이 학교로 일도세웠으며 운산군에서도 14개 산골 분교들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해서 후대 교육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는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일본세를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마다 교육 지원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올해 전국적으로 1,300여 개의 학교와 분교, 유치원들이 번복이 수준으로 새로 건설 및 개건 현대화돼서 학생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교육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적으로 1만 3천여 개의 교실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려지고 군 200개의 외진 산골 분교들의 자료통신망이 구축돼서 교육의 정보와 현대화 실현에서도 눈에 띄는 전진이 이룩됐습니다. 한편 교원의 자질이자 교육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전국의 모든 교원들의 자질을 한 계단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연초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됐습니다.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학교, 산골학교, 분교 교원들에 대한 실무 강습, 보여주기 사업, 경험 토론을 우위 있게 조직했습니다. 교정별, 과목별, 학년별, 수업 시간별로 우수한 교원들의 수업을 녹화한 2,000여 건의 강의 녹화물과 1,000여 건의 교육용 다매체 편집물들이 교육 전용망을 통해서 산결 분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초등 및 중등 학교들에 보급됨으로써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는 데서 실질적인 전진이 이룩됐습니다. 전반적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100여 건의 실리 있고 우월한 교수 방법이 창조돼서 전국에 일반화됐으며 10월 8일 모범 교수자 대열이 지난해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나라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온 한 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교육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노력 속에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사업에서는 보다 큰 변화와 혁신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가치 있는 창조물들과 미풍 양섭을 귀중히 여기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 미녀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 풍습, 씨름, 평양 냉면 풍습이 세계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데 이어서 이번에 5번째로 조소로 차림 풍습이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얼마 전 파라과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9차 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조선 옷차림 풍습을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대한 기구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 옷차림 풍습은 조선옷과 관련한 전통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포괄합니다. 이번에 조선 옷차림 풍습이 세계 비물질 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민족 전통을 더욱 빛내고 우리의 민속 풍습을 세계적으로 널리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조선옷은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여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옷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옷은 밝고 우아하고 선명한 자연 구대로의 색으로 이루어졌으며 옷감 재질도 사계절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웃옷과 아래옷으로 나뉘어진 우리 민족옷에는 다른 나라 민족옷은 볼 수 없는 흰 동정과 거름이 조선옷 전문가인 리버키 선생님은 조선옷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롭게 결합됐을 뿐 아니라 동정, 옷고름이 명백한 자기의 본태를 잃지 않으면서도 부분 구조들이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면서 발전돼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옷의 도안과 설계, 가공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기술자들이 육성되고 있으며 그 제작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조선옷 제작 단위들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적 요구에 맞게 조선옷 가공 기술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거리의 길이를 매 사람들의 체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찬색과 더운색, 연한색과 짙은색 등의 색비합을 계절에 따라 조화롭게 하며 조선옷을 보다 우아하고 민족적 특성이 살아나게 제작하는 것과 같은 옷 가공 기술들도 단위들 사이에 적극 공유되고 있습니다. 조선옷 차림 풍습은 우리 당의 민족유산 보호 정책과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더욱 빛내려는 소중한 마음들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발전 풍부화되고 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살육 만행으로 25일 현재 팔레스티나인 사상자 수가 15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군사적 공격이 시작된 이래 팔레스티나인 4만 5,361명이 사망하고 10만 7,803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25일에도 가자시에서 피난민 천막들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을 받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가자지대 전역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이스파냐에서 수지 오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10월과 11월에 발생했던 최악의 큰 물로 인해 강바닥에 쌓이는 수지 오물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강에 있는 수지 오물이 지중해로 흘러들면서 바다를 심히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나오는 수지오물 속에는 화학제가 들어있는 수지통들이 많아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주변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보호학자들은 국내의 모든 지역들에서 수지오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23일 2명이 또 조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장에서 감염된 집짐승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주적인 조류독감 비루스 감염자 수는 36명에 달했다고 미聯邦 질병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주의 한 동물보호구에서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범과 사자를 비롯한 20마리의 고양이과 동물이 조류독감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력 생산 효율이 높은 카플란 수륙 타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플란 수륙탑이는 물 흐름량에 따라 회전 날개와 안내 날개의 솔치각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카플란 수륙탑이는 수륙학적 효율이 높은 우점이 있지만 제작 공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탑인 제작에서 기본은 물 흐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공동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재료의 선택과 흡출관 설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지능형 온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모 재배 온실입니다. 이 온실에서는 지능형 변모 재배기를 이용해서 모를 자려오고 있는데 씨 뿌리기와 물 주기 등 모든 작업 공정이 자동화 후름선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적인 온습도 조정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변모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항시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지능형 변모 재배기를 도입하면 파종으로부터 모내는 날까지의 재배 기간을 20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이 온실에서는 숫자식 기술을 이용한 재배 체계를 도입해서 수확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온실에서는 숫자식 조정 체계를 이용해서 딸기 재배에 필요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지령실에 전송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재배 공정이 단계별로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료와 살충제 사용량을 최고 60% 줄이면서도 딸기 수확량을 종전보다 30%나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두산 지구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점차 개였고 16시 이후부터 다시 흐렸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세게 불었는데 주로 북서풍이 초당 17m 정도까지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7.5도로서 어제보다 더 낮았고 낮 최고기온은 령화 17.4도로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5도로서 평년보다 5도, 어제보다는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1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개이고 라선시와 함경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3cm 미만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강도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촌 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점차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비한 대부분 해상에서 소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비한 대부분 해상에서 밤부터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와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밤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비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와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